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한근 알파가 2 플러스 3이고요.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한대요.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요 2차 방정식 있죠.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를 보세요. 요 A 루트 3B 요 C를 보시면요. 요 A와 C는 유리수니까 상관이 없지만요. 요 1차항의 개수 루트 3B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한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다. 이면 다른 한 근은 이게 켤레근인 m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걸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조건이 하나 빠졌죠. 이때는 A, B, C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수들이 모두 요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적용되는 내용이죠. 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모두 근의 공식에서 나왔잖아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서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m 마이너스 루트 n이 근인데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 a, b, c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이 값이 무리수가 들어가 보면요. 루트가 다른 방향으로 풀릴 수가 있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다른 한 근은 m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걸 말하려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3번 문제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가 2 플러스 3이면 베타는 이거의 켤레근인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지금 식을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베타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차 항이 지금 2차 항, 1차 항 상수 중에서 어디 1차 항에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1차 항이 루트 3, 다시 말하면 무리수가 포함되도록 식을 변형한다 이거죠.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먼저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루트 3을 2항을 시켰어요. 왜냐면 1차항이 있기 때문에 루트가. 만약에 상수항에 루트가 있었으면요. 상수항에 루트가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 어디다 있을 것 같아요? 2를 옮기거나 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3는 2다.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알파 더하기 3은 4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4를 2항을 시키면 2 루트 3 알파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걸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오죠. 이거의 근이 알파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를 곱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플러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쵸?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근과 계수 관계는 계수의 조건이 실수입니다. 실수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알파의 값이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베타는 2 루트 3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을 빼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보시겠지만 알파와 비교해서 켤레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베타는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구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구하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다. 알파가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값을 2 플러스 루트 3. 자, 여기 있는 걸 분모를 유리화시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4 빼기 3이가 1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나요? 0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허근이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이거에 한 흑은 알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x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p 더하기 3은 0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파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각 항에다가 뭘 곱해요? 각 항에 알파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요 두 번째 여기에서 요 알파 제곱을 조금 간단하자면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죠. 맞습니까? 이항시키면 그래서 요 알파 대신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얻다가 요 알파 제곱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대입을 시켜주기 전에 자, 알파 세제곱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니까 그냥 묶어도 되겠네요. 그죠?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놓을게요. p 플러스 3 알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제곱에 넣을 겁니다. 알파 제곱에다가 다시 하지만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알파가 허근입니다. 허수입니다. 허수. 근데 이게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뭐를 해주냐, 그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식과 아닌 식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 B제곱 알파 있죠? 여기 있죠? 이거를 같이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됐죠? 이게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알파가 지금 허근이니까 허수니까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요 알파가 날아가서 뭐가 남아요? 실수만 남겠죠. P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문제는 요 알파 앞에 있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값은 이걸 만족하는 모든 P의 곱이라는 거는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죠. 뭡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근과 계수 관계 쓰면. 가능한 P의 모든 곱이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을 보시면 자,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자, 일단 2차 방정식 fx는 0의 2분의 곱은 7이다. 그리고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2분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알파 더하기 f베타는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냐? f7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fx에 대한 식을 완성된 식을 구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fx가 2차식인데요. 최고차계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7로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두 근의 곱이 7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3이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곱은 1이 나온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f알파 더하기 f베타는 3이다. 그러면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진짜 f알파라는 건 뭐냐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다 넣는 거 여기다가 그죠? f알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f베타는요. f베타는 베타 제곱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7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변변 어떻게 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자, 그러면 좌변은 f알파 더하기 f베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를 묶어주면 k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3이라고 알려졌네요. 3.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시면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9 마이너스 2에서 7이 나오겠네요. 요 값은 7입니다. 7.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요. 3k 플러스 21은 3이다. 그죠? 그럼 3k는 마이너스 18이고요. k는 마이너스 6이 있네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니까 옆으로 갈까요? 따라서 fx식이 완성이 됐네요. fx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고요. f 7의 값을 구하라겠죠? 7은
49 마이너스 42 플러스 7. 그러면 네, 14, 14가 되겠네요. 14.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14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차시 마지막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더하기 1은 0의 두근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새로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있어요. 근데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예전에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자, 여기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다. 그러면 fx 제곱은 마이너스 4x, 이거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푸시면, 자, fx에다가 이 x 제곱이라는 건 x에다가 x 제곱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 자체가 fx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에다 x 제곱은 x의 4제곱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차식이 나와버려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근각계수 관계를 쓰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러면 적당히 식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변형.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도 있으니까 먼저 써놓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두근이 지금 x제곱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x 대신에 알파를 넣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더하기 1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f 알파 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f 알파 제곱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요 알파 제곱을요, 조금 차수를 줄여서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살짝 난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f 알파 제곱인데 그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넣어주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구세주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 근각계수 관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베타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거꾸로 알파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베타가 되는 거예요. 베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요 알파 제곱하고 베타랑 같은 거고요. 베타 제곱하고 알파랑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f의 알파 제곱은 원래 마이너스 4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례대로 집어내면요, f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를 넣으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알파는 어떻게 쓰냐? 마찬가지로 베타로 표현하려면요. 알파 대신에 네, 요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어디에? 자, 이제 쳐놔야겠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4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f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 베타였는데 마찬가지로 f 베타 제곱이란 거는 알파가 되니까 f 알파로 바뀌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베타 자리에는 알파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4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f 베타는 4베타 플러스 4랑 같고요. 아이고. 요 f 알파는 4베타 플러스 4와 같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겠냐 이거죠. 자, 일로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풀었죠. fx는 어떻게 놓을까요? 4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죠? 이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원래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잖아요. 그죠? 이거랑 4x 플러스 4 이거의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가 된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자면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x 플러스 q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는 거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확인한 게 있었죠.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요? q 마이너스 4인데 제일 처음 알파 베타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구해주시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Q는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P 더하기 Q의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5차시 활동지를 풀이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 때 여러 번 강의를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